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1분간만 레지던스 투자자들 관련해서 기사가 현재 진행 상황, 기사가 있어서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지던스 불법 딱지 부자 전국서 입단 법적 분쟁. 자, 2024년 6월 현재 상황입니다. 자, 레지던스가 주거 용도로 이용하는 거, 주택으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불법 딱지를 붙였죠. 그리고 이것을 오피스텔이나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시설을 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엄청나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주택 부분, 이 레지던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줄 알았더니 전혀 입장 스탠스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부동산 경기 화랑 때 이 레지던스 분양이 엄청나게 많았죠. 제 기억으로는 남양주 쪽, 별내 쪽이죠. 거기에는 거의 별내역 주변 자체가 거의 레지던스 단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의 몇천 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 분양받으시는 분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저는 상당히 걱정이 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한 5년 전에 이 레지던스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사람들한테 많이 익숙하지 않을 때 한 6년 7년 정도 됐네요. 그때 당시에 레지던스 한번 투자를 했다가 결국 한번 사기를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3년 전, 2년 전 버블 정점 때 분양했던 레지던스는 쳐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레지던스를 분양받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미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택수를 늘리는 개념으로 레지던스를 투자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레지던스를 투자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초보이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초보들이 대부분 레지던스나 오피스텔에 혹합니다. 왜냐면 가격이 때가 메리트가 상당히 크고 대출도 엄청 잘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 홍보라든가 이런 거에 쉽게 말려듭니다. 일단 벌어진 일이니까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현재 레지던스 분양 받으시는 분들 어떤 상황인지 상당히 걱정이 좀 됩니다. 일단 한번 내용을 보시면 레지던스 계약자들 같은 경우는 주거시설로 안내를 받았다, 취소를 안 해주면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 자, 이거 작년 2년 전부터 계속 이런 주장을 해왔죠. 2년 전, 3년 전에 이미 청약을 했고 분양을 했고 완공 단계에 현재는 이르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논란이 좀 1, 2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건설사들은 계약도 알려줬다. 서울, 마곡, 안산서 현재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 입장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윤석열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런 주택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탠스 변화가 있을 줄 알았더니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완패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바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국토부 장관으로 현재 새롭게 선출된 인간도 말은 좀 많이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비주택, 준주택 관련된 부분에서는 언급이 없다.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자, 정부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 숙박시설에 불법 딱지를 붙인 이후 전국 곳곳에서 분양계약자와 건설업계 간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분양계약자는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를 받았다, 사기 분양을 주장하고 있고, 건설사는 계약 당시 주거 용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했다. 자, 여기만 보시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건설사겠죠. 명시를 해버렸어요. 만약에 문서상에 계약서상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건설사가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반면 사기 분양, 이 분양하는 영업맨들의 설명을 들었다, 이건 말이잖아요. 말은 공중으로 발설되는 순간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것을 녹취를 했거나, 보통 ETF잖아요. 은행에서 판매하는 거, 이거 부실 판매해가지고 손해배상 받는 경우 녹취가 된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결정적인 증거. 그런데 이런 준주택도 아닌 레지던스 같은 경우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분양을 받았다, 내가 그렇게 설명을 받았다, 이거 입증하기가 상당히, 녹취 같은 거 영업맨들 녹취가 없지 않는 이상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현재 안산시 성곡동 2554실 레지던스 힐스테이트 시어오 라군 인테라스 계약자 200명이 현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단지 아파트와 같은
최고급 주거시설이라는 설명에 소과계약했다. 이 문장이 있었네요.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단지 아파트와 같은 최고급 주거시설. 자, 이 부분의 문장이 만약에 계약서에, 청약서에 들어있었다. 분양 공고에 들어있었다. 그럼 약간 청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었겠네요.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단지 아파트와 같은 최고급 주거시설. 건설사에서는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와 같은, 진짜 헷갈리게 해놨죠. 잘 모르는 사람은 아파트인데 호텔식으로 서비스를 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공부를 안 해보고 너희들이 왜 투자했냐 하면서 법원에서 질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사가 승소할 확률이 좀 높다. 단지 내 명문 국제고등학교에 자녀를 우선 입학시킬 수 있는 주거시설이 아니라 실거주가 불가능한 단지라고 한다면 누가 이런 비싸게 돈을 주고 분양을 받겠냐 이렇게 항변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유명하죠. 강서구 마곡지구 레지던스 마곡 루에스트, 이거는 정말 최고급 시설로 광고를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그때 분양도 뭐 거의 완판이었어요. 순식간에. 그런데 뒤늦게 이렇게 레지던스 불법 딱지가 붙으니까 가격이 마이너스 P까지 붙으면서 엄청나게 지금 피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분양계약 416명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자, 여기는 분양가가 너무 비싸요. 이 루에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여기 받으신 분들은 아마 잔금 치르거나 할 때 엄청나게 고통을 느끼셨을 거예요. 소송 중이고 현재 2차 소송 설명회를 열고 있다. 청주와 서울의 다른 레지던스에도 집산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자, 계약자와 건설사가 갈등을 빚는 양상이지만 정부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10년대 후반부터 매년 1만 실 이상 공급됐지만 정부에서 컨트롤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하는 쪽에서나 분양을 받는 쪽에서나 사실상 주거시설로 인정하고 여기에 주소 이전을 했고, 동사무소에서는 또 주소가 이전이 또 돼요. 자, 지금 레지던스 불법 딱지가 붙었는데 주민등록 이전이 되냐?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주소 이전은 됩니다. 주소 이전은 돼요. 그런데 이게 우선 면제권이라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인정이 되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것은 이게 준주택도 아니고 오피스텔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레지던스이기 때문에 일단 은행 쪽에서 몸을 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안 해줍니다. 대출. 그래서 이 루에스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여기 이거 뭐 엄청나게 비싼 건데 이 잔금 대출을 안 해줘 버리면 정말 이거 다 경매로 나갈 확률도 높습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일인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 자자자, 현재 레지던스 불법 딱지가 붙어서 금융권에서 잔금 대출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분양 받으신 분들은 이거를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오피스텔로 전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곳도 있긴 해요. 특히 안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허가를 해줬거든요. 근데 안 되는 곳 같은 경우는 이것을 뭐 건축물을 다시 부수고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용도 변경도 힘들고 건축물을 다시 일부 개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올해 말까지인데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린다는 겁니다. 현재 정부가 이거에 대한 스탠스가 변화가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레지던스 상업용 건물에 투자하신 분들, 이 숙박시설에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얘가 타실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들고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걸 그대로 답습하는지 상당히 좀 이해는 안 됩니다. 무리수 정말 두고 있죠. 그러나 현재 피해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소송을 지금 현재 하는 걸 방치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정부 종합청사라든가 세종시, 국토부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직접적인 정부 입장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소송전을 불사한다, 건설사, 시행사고 한다. 글쎄요, 저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많이 투자를 좀 해봤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송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런 위력행사, 워낙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정부를 상대로 한 의사표현이 오히려
정부 입장을 통한 해결이 더 빠르지 않을까. 소송 2년, 3년, 4년 걸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현재 입주는 내일 모레고 은행권의 대출은 지금 당장의 현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너무너무나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제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 레지던스에 투자하시는 분들, 초보 투자자든가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에요. 자, 오늘은요, 레지던스 현재 상황, 이행 강제금도 예정되어 있고 해서 상당히 예타는 심정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걱정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하시라. 저는 그걸 한번 제안을 좀 해봅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렛츠 고 베이비!